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10월까지 탄소 감축량이 2배로 높아지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여기서 반도체 얘기도 많이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삼성, LG, SK에게 땡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합의문을 보니까 기후에 대해서 정부도 박차를 가하겠구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에서 31일 피포즈 정상회담이 동대문에서 열립니다. 요거를 앞두고도 녹색 금융에 대한 얘기도 좀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와서 10월 초순경까지 NDC를 상향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 반도체나 미사일이나 이런 얘기들은 이 중요 언론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기후와 다음 산업, 차세대 산업인 이 배터리, 반도체 등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좀 올렸다. 뿐만 아니라 이 삼성, 현대차, SK, LG는 미국에 약 4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이 앞서 기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요. 차세대 기술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서 공급망을 강화를 하고 파리 협약 1.5도 제한에 알맞은 시나리오를 10월 초순경 발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 우리가 NDC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NDC 목표인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인데 요거를 한 2배 이상 45%에서 약 50%까지 감축을 2030년까지 해야 1.5도 시나리오에 맞을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해외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도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 지원을 좀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원전, 소형 원전에 대해서도 계속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등 어떻게 보면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원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겠다라면서 안전이나 해관보, 비확산 같은 높은 기준을 보장하면서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미국과 진행을 해나가겠다. 기술 수출은 계속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밝힌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 좀 요거를 좀 지켜보면서 아직 좀 한국의 인식은 해외와는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후라는 의제가 정상회담에서도 맨 밑에 부분, 포용적 협력 부분에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후라는 의제를 상당히 좀 뒤에 배치를 하고 있음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기후를 얘기하고 있지만 잘 포장된 포장지로만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맥킨지에서도 지금 1.5도 시나리오를 맞추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여기서 대부분이 다 목표를 하나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거짓 그린워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고 그거에 대해서도 바이든의 정책 등등으로서 기후가 새로운 패권이다. 그리고 기후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 그린 뉴딜 정책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말 중심 의제로 생각을 하고 기후를 줄이기 위한 진정한 노력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기후 의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밋 서밋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후순위에 위치된 의제였고 이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도 기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협력을 약속했으니 우리가 중요한 이 문제들은 있는데 거기 패키지로 이제 기후가 끼어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ESG나 녹색 금융 취재를 하는 저희 매체로서는 이게 정말 심각한 리스크라고 좀 더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고 인식에서 어떤 식으로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되게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기후라는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외교에서도 그렇고 인류가 공통으로 마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중요성에서 높은 중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P4G 제가 5월 30일에서 31일 열린다고 했잖아요. 요 회의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제 전국 지자체까지 탄소 중립을 함께 선언을 한 건데요. 17개 광역시 그리고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226개, 7월 17개, 그리고 64개 지자체가 선언한 데 이어서 이제 8개월 만에 모든 지자체가 탄소 중립
중립을 선언하게 됐는데요.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건 좋지만 이에 대한 정책이 지금은 좀 더 이제 시급해 보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가 지난해 3월 세계 도시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정말 칭찬을 할 만하게도 아시아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지자체 278곳 중에서 80%가 한국의 도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228곳이 탄소 중립을 선언은 했는데 이에 따른 정책이나 재생에너지를 얼마까지 사용하겠다라고 한 것은 5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당진, 인천, 세종, 서울, 수원 이렇게 5곳 뿐이었습니다. 전 지자체가 다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보통 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을 때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 구청 이런 데서 이제 전기 줄이기를 실천을 해요. 그거를 넘어서 당진시에, 인천시에 어떤 식으로 이 탄소를 줄여 나갈지,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얼만큼 늘리겠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확대됐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뒷받침돼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등등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핏보지 선언에 앞서서 이제 대통령이 NDC 목표를 10월 초까지 상향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K택소노미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최근에 ESG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죠. 실제로 정부 기관에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민간에서 ESG와 관련된 소식은 조금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이제 다들 ESG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하시고 요거에 대한 액팅 플랜을 좀 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또 P4G 등등에 맞춰서 다양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